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등 뭐 신도시도 있고요. 3기 신도시 왕숙도 들어오죠. 남양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사람들이 남양주와 의정부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 매매 거래 증가 지역 중 서울 거주자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남양주다. 전체 거래 중에 외지인 거래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평내 호평, 진접 이쪽에 교통망 형성되죠. 그 다음 별내 다산 신도시 등 택지지구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3기 신도시인 왕숙 신도시까지 조성되는 곳이다. 그래서 보면요, 신도시를 찾아 들어가는 수요가 대부분이고 왕숙 신도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거주하는 수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외지인에서 왕숙 신도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없죠. 왜? 아니 1주택자가 청약하기가 얼마나 유리하다고. 그런데요, 그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갭투기를 들어가는 경우, 그래놓고 그들이 유입될 때 전세가를 비싸게 올려서 팔아치우고 나서 차익을 올린다. 이 정도의 계획이면은 그래도 나름 머리 좋은 계획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딴 데 다 올랐으니까 딴 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사놓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어차피 둘 다 멍청한 짓인 건 똑같지만 더 멍청한 짓이다. 계획도 없는. 그래서 보면은 진접선이 뚫렸고요. 여기서 1년새 아파트값 2억 껑충.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그리고 1년새 아파트 값인데 어떻게 작년 1월이랑 최근을 비교를 하느냐. 그리고 뭐 올 3월 거래된 걸 가지고 뭐 5월에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진접선 뚫려서 껑충 올랐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GTX 뚫려서 3억 껑충. 이런 지역들이 많았죠. 어디? 안양, 의왕, 송도, GTX 뚫린다. 이런 데들 지금 다 무슨 꼴이 났느냐. 보면요. 별내, 오남역, 진접역 뭐 이런 데 나오죠. 그러면 별내 보면 어때요? 아이파크. 올라갔을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떨어지는 추세죠. 여기 보세요. 직거래가 어떻게 가격을 낮춘다고만 말하냐. 직거래는요, 사기쳐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9억이었는데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네? 그렇다면은 직거래를 올려야지. 하지만 소용없다. 물론 타입은 조금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상승하다 멈춘 상황이죠. 7월에 거래 한 건이에요. 얼마로? 3억 6천으로. 그런데 4억 5천 333만원?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플랫폼 등에서는. 저거에 속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추세만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죠. 전세 가격도요,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또 뭐 양지리, 금곡리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때요? 멈췄죠? 여기도요, 막 6억 3천까지 찍었다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죠. 6억 4천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 거래가 그렇게 비싸게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도 여기 떨어졌다가 몇 건 뜨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라고 보기 어렵죠. 이 몇몇 건의 전세,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막 안 되는 상황에서요, 갑자기 전세가 높게 최근에 뜨죠.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앞에도요, 전세가가 떨어지다 갑자기 이런 추세가 이번 달에 갑자기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주전세 거래가 됐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가로 버티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 추세라면 올라야죠. 지금도 GTS B 수혜 지역은 송도 못지않게 주목받는 남양주 화도. 그래서 왜 송도 못지않느냐?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못지않다고 한 거예요. 왜? 송도 저쪽 끝인데 올랐으니까 얘는 이쪽 끝이니까 오르겠지. 송도는 그 전부터 뛰었었죠. 그래도 나름 인천에서는 신도시고 가보면은 조성 잘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뛰었었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뛰었는데 거기 효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 보면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송도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 GTX B노선 단지 집값은요, 내리막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마성역 주변에 마석 힐즈 파크 프루지오도 어때요? 2달 전에 4억 6,800이었는데 연달아 2억 8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 상승기에는 희망 보증 수표였던 GTX가 효과를 잃은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GTX를 통해서 상승기를 만들어낸 것이고 GTX 자체가 엄청난 호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띄운 게 문제다. GTX 언제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운행이 돼요? 배차 간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비슷한 가격은 아니더라도 차라리 대출 더 내가지고 이자가 얼마 더 나오더라도 교통비,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합쳤을 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GTX면은 무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적이 아니고 무적행으로 빠지는 거였죠. GTX는. 왜? 그만큼 수요가 몰려 들어와야 하는 거고, GTX 뭐 완공 시기 때 그때쯤 수요가 몰려들면서 오르면 모를까. 근데 그 전에 올렸죠? 올려놓고서
부산되진 않았지만 공사가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공사가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호재라고 하고 다시 올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장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과열 심리가 있으니까 기본조차 안 되는 거예요.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까 이야기했죠? 왜 저게 속느냐. 사람들을 속도로 만들어요. 우미나를 시키고 있어요. GTX는 무조건 준다. 공급 부족으로 무조건 오른다. 공급 부족은 앞으로 점점 더 공급 과잉이 돼갈 거고요. 왜냐면 인구는 줄고 주택은 느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어요. 서울도 96%가량 되죠. 공급 부족은 무슨 얼어 죽을 공급 부족이냐.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요, 지역구를 어떻게 따지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지하나 반지하 다가구예요. 한 채로 쳐요. 여러 세대 들어가는데. 옥탑방 같은 경우도요, 건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가 오피스로 들어가고, 그런 데서 다 가구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면은 거기다가 서울 청약 받으려고 막 고시원 같은 데다가 살지도 않는데 전입한 거 이런 거 다 떼고 나면요, 공급 안 부족해요. 서울에 빈집이 왜 있는데. 근데 공급 부족이면 무조건 오른다. 앞으로 계속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니까. 이래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집값이 오르겠거니 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우미나 정책이에요. 우미나 시키면 누가 이득을 봐요? 기득권이.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가시인 거예요.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경제도 봐야 된다. 부동산은 세계 추세를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도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인지도 봐야 되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사기꾼으로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한 얘기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그거는 비단 전문가란 작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와서 영상도 안 보고 난리치는 인간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 나름 지들 입장에서는 1등 언론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우리가 하는 말 다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언제 인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리막 급행 탔죠. 물론 직직직이죠. 직직직이지만 그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이미. 그리고 호가도 보면 어때요? 이 직직직 제외하더라도 4억 6,800이었는데 그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있죠. 전세도 뚝 떨어졌고. 그러면서 매매가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원에도 KB상으로는 8배 확대가 됐더라. KB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건 2배 이상 반영하면서 떨어지는 건 더럽게 반영 안 하죠. 그러니까 KB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는 거다. 왜? 지들 유리한 지표 쓰니까. 실거래가랑 호가 있으면 호가 위주로 쓰니까. 근데 호가는 누가 얘기해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저거 2억 8천에 떨어졌다고 호가 2억 8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호가 4억 5천짜리 보고서 아직 4억 5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보면 매매가격 지수 뭐 GTX 라인 타고 뭐 올라간 개뿔 1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매매가격 지수라는 거는 30일의 텀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신고 기간이 30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조금 더 전인 작년 말부터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까 뭐 5월 기사에 뭐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구락가고 있었던 거다. 전세는 말할 것도 없죠. 급락하고 있죠. 급락. 전세 급락하면요, 저기 들어간 갭투기꾼들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5월까지도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박살나면 그때 못 판 사람들이나 떠가는 사람들이 다 박살나는 거다. 지금 전세가율은요 마찬가지로 7월에 친 거는 구라라고 그랬죠. 떨어지다가 지금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갭투기가 안 들어오죠. 이제 남양주를 뭐 수억 단위로 두고서 갭투기 할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실수요로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개작살 났죠. 8월 31일이에요 내일 완벽히 발표가 될 것이지만 1월 2월보다 안 나온다. 전 지역 마찬가지죠. 아파트 거래 현황, 핵심지, 중심지. 남양주에서 제일 집값 비싼데 어디예요? 다산 가보면 어때요? 10억 찍었던 게 9억 1,500이고, 호가도요 9억 9천에서 9억 1,500 거래했는데 8억 7천에 나와있죠. 또 8, 9억 하던 게 지금 6억 4,400까지 떨어졌죠. 8, 9억 하던 게 아니라 9억 넘어갔었죠. 호가도요 지금 8억 9천에서 8억 3천까지 많이 떨어졌다. 이건 뭐 타입이 다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호가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거래도 이 정도 가격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전세 가격 역시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아직 조금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호평동, 호평 8억 거래 안 되다가 뚝 떨어진 거 한 건 떴다. 6개월 만에. 청래동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호가 역시도 8억 3천에서 7억까지, 3억 8,500에서 3억 2천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더 낮게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다. 전세 가격은 오르다 멈췄죠. 여기는 양쪽 다 오르다 멈춘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이미 거품이 남양주 외곽까지도 빠지고 있다. 진접, 그 다음에 뭐 다산 다 떨어지고 있죠. 3억 9천, 그 다음에 여기도 8억, 10억 넘어갔었는데 10억 클럽들 지금 다 8억 클럽 되고 있죠. 6억 7천, 호가 7억 3천으로 떨어지고 호가도 많이 떨어졌고, 전세 가격이요
이렇게 8월만 치는 것들은 의심이 간다고 그랬죠.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죠. 매물 어때요? 준다더니 여긴 줄지도 않죠. 전월세 매물 계속 늘고 있고 왕숙 수요들 들어온다더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저런 말에 낚여가지고 서울 매수자들이 남양주를 열심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명의 분산한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거고 매입한 사람들은 다 낚인 거다. 끝물에 잡으신 거다. 입주 물량 어때요? 입주 적어요? 공급 부족도 아니죠. 거기다가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큰 왕숙 들어온다고 하죠. 왕숙 들어오고 나면 수요 절로 다 빨려 들어갈 텐데 꽤나 많이. 뭐 다산이나 별내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평이나 진적 같은 경우는 왕숙으로 꽤나 많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분양도 많이 있다. 별거 없습니다. GTX 호재는 이미 다른 곳에서 헛소리였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안 되니까 이제 여기 띄우는 것이다. 그리고요, 뜬다. 서울에서 와서 산다. 그런데 매매가격 지수 보면은 올해 내내 하락이다.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전세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그나마 전세가 안 떨어지는 단지를 잡아서 한 거예요, 저희가. 심상치 않다. 이 부분을 보셨을 때요, 투기꾼들은 지금 뭐 들어가든 말든 지들끼리 싸우다가 북치기 박치기 하고서 누가 망하든 말든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기꾼들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게 눈에 띄고 있죠.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급락하면, 특히 전세가 급락하는 지역은 들어가는 게 미친 짓이죠. 그리고요, 실수요들은 기다리시면 떨어진다. 거품 많이 낀 지역들이 먼저 떨어지고 있다. 아까도 보시면은 뭐 호평이나 이런 데 좀 덜 떨어져도 다산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별내나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거죠. 거품 많이 낀 지역일수록 먼저 떨어진다. 이거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외곽일수록 전세가 개박살 난다고 그랬는데 남양주 외곽이니까 전세가 개박살 나고 있죠.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꽤나 장기적으로 떨어지면서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거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들어가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